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 어제 저녁에 정부가 우리 선박, HMM 나무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피격됐을 가능성, 지금 이란이라고 정부가 특정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피격을 당했다는 그 상황을 어제 브리핑을 했죠. 자,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젯밤에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이재명이 기껏 했던 것은 밤 12시에 부동산 관련 SNS만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라는 지금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선박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 있었다. 미상의 비행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이스칸테르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그것을 차마 말을 못하고 북한 심기를 건드릴까봐 불상의 비행체 어쩌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부처님 상이 막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밈 같은 것도 그때 번지고 했었죠. 자, 그것을 연상시키는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 있었다. 1차 조사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격이란 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를 포착을 했다. 그런데 발사 주체를 아직은 조사 중이다. 그렇게 지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격은 어디서 했느냐? 공격 주체는 어디냐?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피격한 시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 폭발음이 들리고 했을 때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지원하는 트럼프의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선 트럼프가 선박 구출 지원 작전을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계획에 나선 당일, 그러니까 지난 4일입니다. 그날 오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 시점에 중국도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란이 중국 선박도 피격을 당했죠. 그리고 그날 이란이 UAE를 공격을 했습니다. 순항 미사일과 드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란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구나 몇 시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서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당장 미국 쪽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 정황이 뭐냐 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나가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했었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 선원이 그쪽에 6명이 타고 있습니다. 나무호에 한국인 선원이 6명이고 외국인 선원이 20명에서 24명이 타고 있는 그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페르시아만 인근에 있는 우리 선박이 26척입니다. 26척. 그 안에 160명의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선원까지 하면은 500명 이상이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26척 중에서 한 척이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은 초비상이 걸렸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의 공격이다. 그렇게 하면은 빨리 접촉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지금 트럼프하고 이재명 사이에 불통이 돼 있다는 것이 다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기밀을 공개를 하고 나서 미국 쪽에서
이 대북 정보를 비롯해서 정보 공유를 제한을 시켰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것은 대북 정보는 아니지만은 트럼프가 확보한 그 정보를 한국 쪽에 알려주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상대도 안 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 그리고 과연 한국이 그 정보를 달라고 이야기나 했을까. 그런 그 점들도 나중에 다 따져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에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당시에 NSC도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란의 눈치를 보면서 피격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피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말까지 했죠. 어떤 자체 결함에 의해서. 근데 이게 그 나무호가 진수된 게 작년 연말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은 새로운 배죠. 새 배인데 마치 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것은 언급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차에 이란 국영 TV, 프레스 TV가 그 나무호의 피격에 대해서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라는 국영 TV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이재명은 침묵을 했죠. 정권 자체가 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부 발표에서 정부 조사 가서 이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도 어정쩡하게 이란의 공격이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인데 이 뒷북 그 NSC 실무회의 오늘도 실무회의 정도만 열었고 이재명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앞두고 이제 외교 안보 이슈가 새롭게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란 사태가 단기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또 새벽에 이란이 협상안을 보내왔는데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란 협상안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란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국민들이 거기 160명이나 있고 우리 선박 26척이 있고 또 한국이 고용을 한 외국인 선원도 5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고 구출을 하고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예 정보 공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이 고립무원으로 돼가고 있다. 자, 어쨌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지만은 여기서 또 한 번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 안보적인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또 선거 6.3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이제 안보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실제로 한국 국민이 피격을 당했는데도 이란에 대해서 무슨 그 강력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또 어젯밤에 한밤중에 이란 대사, 한국 주재 이란 대사를 불렀지만은 그렇게 해놓고도 이란이 공격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중동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갑자기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하는 그리고 가짜뉴스 가지고 이스라엘 정규군이 팔레스타인과 그 교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팔레스타인 아이를 이렇게 뭐 학대를 고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짜 영상을 막 유포를 하고 그것을 가짜라고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유태인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얘기는 하지만 50만 달러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동맹국인 미국하고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나라에 또 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란 언론에서 또 호평을 받기도 했죠. 이재명 호평을 받기도 한. 자,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서인지 이재명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리스크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으면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막 전환이 되고 있죠. 이 사안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발 리스크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이었죠. 최근에 또 그 사법 리스크 본인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 역풍을 맞으니까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뭐 개헌을 다시 추진하면서 내란몰이를 했지만은 둘 다 지금 유예하거나 철회해가지고 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그 안보 리스크가 제대로 터져버린 겁니다. 한국 선박이 피습당했는데 마치 시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자체 조사 결과에서 피격이 확인됐는데도 그것을 이란의 소행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자세 외교를 펼치는 이 상황은 점차도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불안하죠. 이제 미국의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구나. 트럼프가 몇 시간 만에 했던 그 이란의 공격 이야기를 지금 6일이 지났어야 겨우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이란이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 이란 문제도 그렇지만은 남북 관계, 팽팽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 이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상정을 한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와 이재명이 담을 쌓아버린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 6일 동안 깜깜이로 트럼프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한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은 트럼프로부터 그 정동영의 북한 핵시설 기밀 누설 이것뿐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트럼프와 만났을 때 나왔던 뭐 오상 공군기지 특검의 압수수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간세 협상과 관련된 주한미군 문제, 미군 감축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좀 설익은 뭐 자주 국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설익은 거죠. 뭐 자주 국방 꼭 필요하지만은 비현실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과거에 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외국 군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재명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 안보 태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심판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터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죠. 자, 이것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그 HMM 남호 선박 호르무즈 해협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 국민들이 묻고 있다. 도대체 이재명 이 사람 뭡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온 정부의 남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뭡니까? 바로 이란이다. 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체는 예단 않겠다고 한다. 이게 그럼 누가 공격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미 이란 국영 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를 했다. 그런데 때린 놈이 자백했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 비행차라고 한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인가? UFO가 바로 그거죠. 미확인 비행물체 같은 말입니다. 미상의 비행체, 미확인 비행물체.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UFO. UFO가 우리 선박을 공격을 했다는 거냐. 그리고 이 정권은 이란에 돈까지 갖다 바쳤다. 그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은 가짜뉴스까지 들고 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더니 우리 선박이 피격당했는데도 입을 꾹 닫고 있다. 입 꾹 닫이다. 160명 우리 선원 안전이 위태로운 이 마당에 이 한밤중 12시에 부동산 SNS만 올렸다. 이제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의 리스크 3탄이 터졌다. 조작 기소몰이 특검, 내란몰이 개헌에 이어서 국민의 생명에 뭐 안중에도 없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는 이 본인의 지지율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에 한밤중 밤 12시에 SNS를 올리고 그거 아니면은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SNS에 글 올리는 거기만 열중하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의 안보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